수수께끼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재미있는 방법 그 이상이죠. 사고를 날카롭게 하고 틀에서 벗어나 밖에서 생각할 수 있고 기억력을 향상하고 새로운 사고 과정을 시작하도록 도와줍니다. 와, 이런 두뇌 운동의 효과를 누릴 준비가 되었나요?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데이빗은 정글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방황 끝에 정오쯤에는 길이 3개로 갈라진 오솔길에 다다랐습니다. 첫 번째 길은 펄펄 끓는 용암이 넘치는 활화산으로 통합니다. 두 번째 길은 독이 있는 박쥐들이 우글거리는 벌판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길은 주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늪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데이빗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쥐는 대부분 밤에만 활동하며 인간은 거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라와 여동생 메리는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점을 떠나면서 사라는 한 젊은 남자를 가리키며 "저기 봐, 내 조카가 저기 있어" 라고 합니다. 여동생은 대답합니다. "정말 그러네? 하지만 내 조카는 아니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 남자는 메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무인도에 표류했습니다. 라디오, 휴대폰, 어떤 통신수단도 없습니다. 섬에는 연기 신호를 보낼 나무도 없습니다. 섬에서의 둘째 날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며 여러분을 찾는 것이 보입니다. 조종사가 여러분을 발견하기에는 헬기가 너무 높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 돌을 주어 모래 위에 SOS라고 씁니다. 밀라는 집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집에 들어갔다가 물통을 들고 5분 만에 다시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 물을 인도에 던지고는 다시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자는 세차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차를 도둑 맞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남자를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똑똑한 남자. 치과의사 아버지의 아들이 치과의사 아들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가족관계를 알아낼 수 있나요? 치과의사는 여자이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남편과 남동생입니다. 한 남성이 자가용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한 후 그는 피곤해집니다. 날도 어두워졌어요. 모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운전자가 그곳에 도착하니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나무로 된 문, 은으로 된 문, 그리고 금으로 된 문. 어느 문을 먼저 열어야 할까요? 물론 차문입니다. 미츠광이 교수의 함정에 빠졌어요. 그는 실험 중인 탱크 4개의 탱크 중 하나에 뛰어들라고 하네요. 첫 번째 탱크는 독사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속도 뚫을 수 있는 산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탱크의 물은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번째 탱크에는 피라냐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느 탱크를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 탱크를 고르세요. 그나마 가장 안전해요. 모든 박테리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유용한 박테리아도 많아요. 파리에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의 이름은
10개의 깃발입니다. 하지만 입구에는 깃발이 8개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쉽게 2개의 깃발을 더 걸 수 있었지만 안 그랬죠. 왜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실수를 눈치채고 식당에 들어와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보통 식사를 하고 가곤 했거든요. 존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친구 마크가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존은 2주 전에 친구 마크에게 마이애미에 있는 자신의 해변 집에 와서 있으라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존은 마크가 해변에서 여름을 즐기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존이 칠레에서 2주 동안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마크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경찰은 존의 이야기를 듣고 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이애미가 여름이었다면 칠레는 겨울입니다. 그런데도 존은 햇볕에 그을린 채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존이 칠레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야는 체육관에서 개인 트레이너가 준비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들고 긴 운동이었어요. 기진맥진한 마야는 탈의실에서 자신의 비싼 가방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용의자는 3명입니다. 마야의 트레이너는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육관 회원인 엠마는 러닝머신에서 2시간 동안 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부는 수영장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마야의 가방을 가져갔을까요? 마야의 개인 트레이너였어요. 그는 마야가 오랫동안 운동을 할 것이라는 것과 당분간 탈의실에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작은 다리를 꼭 건너야 하는데요. 이 다리는 한 번에 2톤만 지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의 무게가 정확히 2톤입니다.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고 중간 지점에 도착했을 때 새 한 마리가 차 위에 앉았습니다. 지금 다리가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다리 중간까지 가시는데 이미 연료를 조금 사용했습니다. 현재 차의 무게는 2톤이 조금 안 돼요. 여러분은 비행기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말이 있고 뒤에는 차가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회전목마를 타고 있어요. 한 남성이 3일 동안 낚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짐을 챙겨달라고 했어요. 낚시 상자, 낚싯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잠옷, 그리고 옷가지들이었죠. 3일 후 그 남자는 집으로 돌아와 여행 중에 일어났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부탁한 대로 내 잠옷을 챙겨주지 않은 거야? 그러자 아내는 남편이 여행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내는 잠옷을 낚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못 봤다면 상자를 열지도 않은 거죠. 택시기사가 일방통행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경찰관이 그가 하는 행동을 알아차리지만 막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택시기사는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얼음을 가열하면 녹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열하면 더 단단해질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요? 계란입니다. 먹기 위해 이 물건을 사지만 이걸 절대 먹지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접시입니다. 미아는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밤 11시였고 집 앞에 있는 작고 어두운 공원을 지나가야 했죠.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그녀의 가방을 낚아채서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고 4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습니다. 잭은 말했어요. 파티에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카밀라는 집에서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앤드류는 경찰에 공원에서 새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노라는 요가 수업에 갔었어요. 신문을 마친 후 경찰은 누가 사건의 배우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앤드류였어요. 밤 11시에 새를 보기에는 너무 어둡죠? 제임스는 중요한 서류들이 든 폴더를 테이블 위에 둔 채 미팅에 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서류가 사라진 것을 알았어요. 제임스는 3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형은 네가 나간 후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어.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어. 요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파티가 있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비원은 제임스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밖에서 쥐가 있는지 정원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서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경비원이에요. 쥐를 잡는 것은 그의 임무가 아닙니다. 작은 마을의 복잡한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행히 목격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자신이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 경찰관은 용의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알아냈어요. 어떻게요? 경찰관은 자동차 후드를 만져봤어요. 얼마 전에 작동했던 엔진은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벤과 그의 아내 소피아는 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벤은 왕복 티켓을 끊었고 부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벤과 소피아는 높은 산 위에 있는 어려운 코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소피아는 실수로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벤은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경찰에 신고해 사고를 보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구속됐어요. 왜일까요? 모든 사고는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벤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야 당국에 알렸습니다. 여러분은 철도 선로를 따라 걷고 있어요. 갑자기 열차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선로에서 내려오는 대신 열차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순간에야 겨우 옆으로 뛰어내립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죠? 기차를 봤을 때 다리 위에 있었습니다. 선로를 바로 떠날 수는 없고 선로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짓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매년 건설업자들은 건물의 높이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 탑이 지금 높이의 절반에 이르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4년입니다) 건설업자들이 매년 높이를 2배로 늘린다면 탑은 완공되기 1년 전에 최종 높이의 절반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기원전 10년이라는 표시가 있는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전은 매우 오래되고 가치가 있을 게 분명했죠. 기쁘고 흥분한 다니엘은 동전을 전문가에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동전을 검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가짜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아냈을까요?
현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또 다른 시대가 올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이라는 표시를 할 수가 없었죠. 제임스는 대학 교수와 면담을 했어요. 면담이 늦게야 끝났고 건물을 나설 때 이미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누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긴 강의실 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임스는 간신히 문을 열었고 그의 동료 마이크를 안에서 발견했어요. 오후에 마이크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고 했는데 도서관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할 때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그가 정신이 들었을 때 안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임스는 용의자 3명을 파악해 아침이 오자마자 신문했습니다. 매튜는 강의가 끝난 직후에 캠퍼스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친구들과 만나서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임스는 누구 짓인지 바로 알아냈어요. 에밀리였어요. 도서관은 그날 문을 닫아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다는 건 거짓입니다. 물 양동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동이에 물은 38도까지 데워집니다. 두 번째 양동이는 영하 73도까지 냉각됩니다. 동시에 2개의 동전을 양동이에 떨어뜨립니다. 어떤 동전이 더 빨리 바닥에 닿을까요? 따뜻한 물에 던진 동전입니다. 다른 양동이의 동전은 전혀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양동이에 물이 얼었거든요. 한 남자가 매일 면도를 하지만 여전히 수북하게 긴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남자는 이발사입니다. 로마 숫자 IX를 6으로 바꾸기 위해 한 줄만 그릴 수 있습니다. 줄이 끝날 때까지 종이에서 펜을 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IX 앞에 S자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6가 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묘사하지 않았어요. 유명인도 아닙니다. 이 낯선 사람은 어떤 특이한 점도 없지만 여러분은 그게 누구인지 즉시 알아봅니다. 어떻게요? 아는 사람의 쌍둥이입니다. 마리아는 복권에 당첨돼 거액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서 집에서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침실의 카펫 아래에 돈을 두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돈은 사라졌어요. 그녀가 없는 동안 그녀의 아파트에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전기 기사가 에어컨을 고치러 왔어요. 이웃이 책을 가지러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가정부가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돈을 가져갔을까요? 가정부였어요. 카펫 아래에서 확인할 이유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마라톤 선수가 겨울옷을 입으면 경주거리를 4시간에 달리고 여름옷을 입고 달리면 240분에 완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4시간은) 240분입니다. 남성 4명이 4시간 동안 4개의 테이블을 만듭니다. 8시간 동안 8명의 남자가 몇 개의 테이블을 만들까요? 정답은 16개인데 8명이 4명보다 2배 더 오래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적이 드문 거대한 저택에 갇혀 있습니다.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거나 너무 높습니다.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자라는 유일한 나무는 너무 가늘어서 여러분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출입문도 굳게 잠겨 있습니다. 3개의 문이 보입니다. 모두 자유로 통하는 문이죠. 그런데 첫 번째 문 뒤로는 맹렬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두 번째 문에는 수백 마리의 독전갈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여러 덫으로 가득한 어두운 미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뭇가지를 꺾어 첫 번째 방에서 불을 붙이세요. 이제 횃불이 생겼습니다. 이제 미로가 어둡지 않으니까 탈출하면 됩니다. 릴리는 미용사입니다.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명의 갈색 머리보다 2명의 금발머리를 자르고 싶어 해요. 왜죠? 머리를 2번 자르면 더 많은 돈을 벌 테니까요. 성인 남성 3명, 여성 1명, 소년 2명, 개 1마리가 평범한 우산 하나 아래서 젖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가 안 오면요. 2명의 여행자가 정글을 걷고 있을 때 거대한 호랑이가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몸을 굽히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기 시작했어요. 다른 한 명은 놀라서 말했어요. 신발을 동여맨다고 호랑이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어. 남자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호랑이보다 빨리 뛸 필요는 없지. 너만 앞지르면 돼. 한 아버지가 10대 딸에게 말했어요. 새벽 3시에 아주 늦게 나타났어. 우리 모두를 많이 걱정하게 만들었어. 다시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아버지는 딸이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문이 3개인 방에 갇혀 있습니다. 문 너머는 모두 안전합니다. 하지만 문 손잡이가 진짜 문제예요. 첫 번째 손잡이는 높은 전류가 흐르고 있고 손잡이를 만지면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두 번째는 위험한 독극물로 덮여 있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 문 손잡이는 너무 뜨거워서 손을 댈 거예요. 어느 문 손잡이를 시도해봐야 할까요? 두 번째요. 아무 옷이나 벗어서 문을 여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미술에 대해 아주 박식한 한 남성이 경매에서 거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림을 샀어요. 그걸 그린 예술가는 유명하지 않았고 그의 작품은 거의 가치가 없었어요. 그 남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그림을 샀을까요? 그림은 가치가 없었지만 액자는 독특하고 값비싼 예술품이었어요. 그림을 보고 패턴을 파악해보세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3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달걀 흰자를, 두 번째 숫자는 노른자를 나타냅니다. 기다렸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0에서 12개의 정답을 맞췄다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어요. 수수께끼 영상을 좀 더 보고 논리 게임을 해보세요. 13개에서 22개를 해결했다면 좋은 성적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연습하면 완벽해진다 뿐입니다. 23개에서 32개의 정답을 맞힌 분들은 곧 온라인 탐정 인증서를 받게 될 거예요. 조금만 더 세세한 부분에 신경 쓰면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33개에서 42개를 해결했다면 여러분께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 관찰력과 논리적 사고는 여러분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